자, 시기는 부터 찬찬히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탄탄한 기초를 이룹니다. 중요한 기초와 앞을 접합니다. 세 가지의 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투스에서 또 종로학원에서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쳐왔고 지금 현재 시대인재 리트에서 로스쿨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김중일입니다.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냥 글쓰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각 제시문을 독해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글을 쓰는 건 쉬운 방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관계에서 느꼈던 그 부분입니다. 6월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수시논술을 급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3학년 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1년여 정도는 시간적 투자를 하셔야만 합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은 조금 더 긴 과정이고 긴 호흡입니다.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 게 저희 목적이고 대학 본부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를 다 거친 이후에 시험을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은 가장 기본적인 독해 능력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제시문을 접한 다음에 그 제시문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핵심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독해된 내용이 잘못 지시를 응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독해의 실수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글을 먼저 쓰기 전에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폼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에 대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그 많은 제시문을 다 읽을 수 있느냐? 그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어라고 하는 교과가 있고요. 사회탐구 과목에서 제시문을 보통 끌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죠.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시문으로 선택했고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3년 동안 공부하신 고등학교 교과서 내로 제시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쓰기 방법이겠죠.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라, 비교하라, 비판하라 등등의 다양한 지시사항을 200자부터 많게는 1000자 넘는 글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요구하는데 공통점은 그 지시사항이 여러분들이 쓰는 글에 꼬박꼬박 배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글을 쓰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글이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논술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에세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가 지시사항대로 어떤 걸 대학에서 요구하는지를 독해와 맞물려서 그걸 풀어내는 그 능력이 논술을 수시 전형에 집어넣은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술 유형은 조금 복잡해요. 가령 대표적인 게 가천대나 경기대나 이런 학교들이 약수령 논술을 선택한 학교들인데 패턴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단 3학년 초 요때 결정하셨으면은 적어도 3학년 여름 즉 여름방 들어가기 직전에는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 큰 윤곽은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일단 먼저 어떤 전형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걸 유형별로 나누는 겁니다. 학교마다 설명하기, 그 다음에 비교하기, 비판하기 그 구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비교하기는 조금 더 잘 쓰는 편인데 비판하기가 좀 서투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 맞는 유형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유형을 잡아가지고 일단 그 학교의 역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축적된 자료가 많은 학교는 최근 역순으로 기출문제를 역으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학교 위주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학교의 유형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하신 다음에 기출문제가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보통 대성이나 아니면 종로 같은 또는 강남 청솔 같은 큰 학원들은 이런 기출문제를 응용한 예상 모의고사를 내고 이걸 지원한 학생들을 토대로 첨삭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일부 학원에 불과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면 팁이죠. 지원한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모의 논술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모의 논술을 통해 가지고 그 학교에 앞으로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예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사실 수시 논술에서 합격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과거에 초등학교 때 글 쓰는 게 전부 자신이 없어 했던 친구라는 기억이 듭니다. 3학년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글은 상당히 형편없었죠. 글에 대한 기본적인 주어와 수어의 구조도 깨지고요. 어휘 선택 능력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일단 저와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진 않게 준비를 시켰는데, 일단 논술을 접할 때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제 말에 따라왔고, 그 다음에 제 지도 일단 그 방법에 순응해 왔던 과정은 이 친구의 유일한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단 자기가 요구하는 글대로 안 되기도 하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천자가 넘어갔고, 경희대도 역시 천자 정도의 글 쓰는 방법을 요구한 학교이기 때문에 짧은 글쓰기 정도로만 자기 능력이 제한됐던 그 과정에서 천자 글 쓰는 게 굉장히 버거웠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된 시점은 약 6개월 정도가 훈련 이후인데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합격한 학교가 상위권 대학의 2학교나 합격을 했던, 조금 더 자기 전공과 맞물려 떨어지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들어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매년 2-3명씩 꼭 나옵니다. 지레에 내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전형 하나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논술에 대한 합격에 대한 열망으로 찾아오는 건 공통점이지만 처해있는 위치, 실력 다 다르죠. 근데 고집이 또 만만치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동안의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불안한 친구들도 있겠죠. 특히 전문가인 제 의견도 사실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어필하지 못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상위권 위주로 대학을 썼어요. 고3 고집은 꺾기 좀 힘듭니다. 그 등급을 죄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학교를 다 날린 거죠. 때로는 일단 현실과 조금 타협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상위권 대학은 글쓰기에 대한 난이도는 둘째 문제고, 최저 등급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의 학업,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4개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히 남자 지원생 같은 경우에는 여대를 다 뺀 나머지 학교들이니까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유형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유리한 학교대로 이렇게 소팅을 한 작업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문 글쓰기의 대표적인 학교는 동국대와 단국대가 단문 글쓰기로 유리한 학교들입니다. 단국대 1-1 문항이 200자 정도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도 1, 2번 정도의 유형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학교는 물론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다릅니다만은 아무래도 국어 실력은 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긴 글쓰기가 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건 약수령 논술입니다. 국어의 기초 개념과 수리 개념에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약수령 논술의 대표적인 학교는 가천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어 실력이 3등급, 2등급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지원생들이 꽤 많이 지원한 학교가 바로 가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글쓰기라기보다는 제시됐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꿔가는 형태의 논술이 약수령 논술이에요. 학교들이 대부분 다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최저 등급은 박할 수밖에 없어요. 제 과목 합 6, 그러면 최소한 한 과목당 평균 2등급 이상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3 입장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저 없는 학교도 있죠. 연세대나 단국대나 이런 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는 그 부분에 비례해서 대부분 다 경쟁률이 상상 초월입니다. 전략이 필요하겠죠.
가령 내가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상위권 대학을 두 군데 또는 세 군데를 쓸 수도 있고요. 고3의 가장 취약점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3들이 평소에 실력은 아주 좋아도 큰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대학 입시에 접했을 때 자기가 원했던 결과에 이르지 못했던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무조건 상위권 대학으로 6개를 다 모으는 것보다는 바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최저 등급이 조금 여유로운 대학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글 쓰는 데 자신 있는 분들은 최저가 아예 없는 학교나 최저가 미약해서 서울여대나 덕성, 동동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런 학교들을 선택적으로 물론 여학생에 한해서 일단 기준을 정한다면 이렇게도 일단 전략을 짤 수 있겠죠.